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아침 6시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대한 시황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들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방송 시청 중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노란톡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 공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중에 혹은 방송 중에 못하는 내용들도 올려드리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고 노란톡 입장 방법은 제가 표로도 만들어 놨지만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안내처럼 노란톡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고 주식 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혹은 복잡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키셔서 이 QR코드를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교육 받으셔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저번 주에 첫 방송 이후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입장하시고 하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부터 또 들어오실 그 시청자분들한테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저랑 같이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목차로 해서 적어놨고요. 일단 미증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증시 현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종목 리뷰를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종목 리뷰보다 먼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교육 받으시고 종목 리뷰를 들으실 때 왜 교육을 먼저 했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 내용과 연계돼서 이 종목 리뷰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증시 현황, 교육, 종목 리뷰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다우존스 일봉 차트고요. 다우존스도 최근에 이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다시 상승을 해주고 지금 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이따가 보실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지수라든지 그리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같이 보실 예정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체만으로 본다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금리 인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서 다시 반등의 여지를 주느냐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서 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느냐 이 차이겠죠? 주봉도 이제 뭐 22평선하고 뭐 12평선, 52평선 위에 있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100%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이렇다 할 좋은 호재들이 많지는 않아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월봉도 보시면 5월 이평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만약에 상승을 해줘서 이 5월 이평선 위로 캔들이 나온다 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기대감, 상승을 할 거다 라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 시청뿐만 아니라 노란톡 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 참여하시고 미국 증시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아마 계속해서 좀 보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같아요. 나스닥이랑 다우지수랑 S&P 지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다만 제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다 보니까 이제 하락하고 상승하는 폭이 좀 더 빠르고 좋았어요. 다만 이제 하락하는 모습 계속 보여줬고, 최근에는 주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다우지수랑. 그래서 월봉 차트는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5월 이평선 밑에 위치하고 있고, 22평선을 지지를 받아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자, S&P 지수 일봉도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다 비슷한 흐름으로 아마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주봉상에는 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월봉도 걸쳐져 있는 모습. 미증시도 여전히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워낙에 뭐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게 보는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월봉이에요. 다른 미국 지수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하락폭이 좀 더 컸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봉상에도 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IT, 전기전자 이런 업종들이 지수를 좀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반도체 지수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수들이 좀 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내 반도체나 IT 업종의 지수도 같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 코스피 지수도 물론 악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일봉 차트예요.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도 좀 과도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같지가 않죠. 그리고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모습이에요.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좀 강한 흐름을 강하진 않죠. 덜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지수들이 국내 업황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속해서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제 노란톡방에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게 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뵙기 때문에 그 갭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지수 차트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국내 증시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일봉인데 코스피 일봉 차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박스권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지수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나 IT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주봉상 봐도 월봉상을 봐도 미국 지수랑은 좀 다르게 좀 과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상승을 해줘서 좀 더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나가서 종목들도 좀 좋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됐으면 하는데, 물론 하락장이라고 해서 이제 다 떨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수익 나는 종목들도 더 많을 거고 상승하는 종목들도요. 자, 증시에도 봄날이 좀 왔으면 하죠. 자, 코스닥 일봉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나스닥이 좀 큰 상승을 보여준 것 같이 코스닥도 조금 코스피보다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주봉상의 위치나 월봉상 위치로 봤을 때도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앞으로 상승을 하면 좀 더 좋게 갈 수가 있겠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좀 더 힘든 시기를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에서 양적 완화를 펼쳤고, 이후에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농산물, 기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협상 진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또 나오면서 세계 상품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물론 증시 상승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더 커지고 눈치를 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근데 최근에 미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그 부의장, 그분이 이제 앞으로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이르면 내달 다음 달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등 양적 긴축에 돌입을 한다고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가 계속 불안하게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은행 중에 도이치뱅크가 처음으로 이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연착륙 대신에 경착륙을 예상한다면서 미국 경기 침체를 예측을 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좀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제가 더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흡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더 제 방송을 다시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뉴스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뭐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고 대처하는 거하고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리 인상 빅스텝을 한다고 했던 건 저희도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 선방형이 돼서 뭐 상승을 했다, 혹은 우려가 계속돼서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면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임을 보입니다.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도움 받으셔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셔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행복한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 제가 차트 보면서 아까 이야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차트를 보기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 캔들 교육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지지, 저항, 추세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 주식을 매매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통 매매를 하실 때 아무 지식 없이 그냥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떠한 기법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건데 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캔들과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취매를 하든지 눌림목 매매를 한다든지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뭐 추세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결국에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을 다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 개념들을 모르고 이게 뭔지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는 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랑 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해드리는 교육 혹은 더 찾아보시고 공부는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복습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은 매일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수치화한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있고 이 이동평균선은 과거와 현재의 주가를 파악하고 미래의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HTS를 키시면 제 차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제가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걸로 바꿔서 수정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선보다 3일선이 편하시면 3일선을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200일선을 하셔도 되고요. 5일선은 일주일, 그리고 21선은 한 달, 61선은 세 달, 121선은 6개월. 저번에 캔들 교육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한 다음에 5일이니까 5일로 나누면 그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차트상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기는 5일선, 11선을 이용을 하고요. 이게 재료와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보통 단기 추세에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선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생명선이나 심리선이다, 뭐 세력선이다 이렇게 이름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름들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62선은 중기적인 수급을 나타내는 수급선이라고도 하고요. 21선과 61선은 뭐 중기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사이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 활용을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 변동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는 거, 대세 판단에 유용하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은 중장기 투자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단기, 중기, 장기 다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장의 추세나 흐름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고요. 이제 이평선은 5월 이평선 하나만 남겨놓은 겁니다. 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이제 5월 이평선이
이 지수가 5월 이평선을 넘어서면서 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 8월이죠. 8월 이 5월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최근에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다면 좀 더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차트고요. 같습니다. 똑같이 5월 이평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을 하고 이탈하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이평선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보시는 지수 차트가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일봉으로 가정을 하고 저게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 5일선을 돌파하면 매수,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 방법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은 이제 산술평균한 값을 이은 선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20일선은 최근 20일 동안 이제 사람들이 매수한 평균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만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이동이평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자 심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가 밑에 위치해 있다는 건 이 최근에 20일에 산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반대로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는 수익을 보고 있다,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이 수익을 보는 구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투자 심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주식 종목을 갖고 있는데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 주가가 21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 매물이 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항선을 돌파 못하고 21선을 돌파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손실 구간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가를 지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바로 지선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차트, 현대차 차트인데요. 같습니다. 이제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내려가려고 하면 지지를 해주고, 돌파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올라올 때 저항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차트고요. 제가 원래 이동평균선 말고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오늘 교육을 들으실 땐 지지선이 뭐고 저항선이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지지선 저항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을 때 투자 심리가 더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평선 위에 주가가 좀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량 캔들도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평선은 있어요. 보통 5일선, 21선이 있는데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 반대의 모양을 했을 때, 반대일 때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배열은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중장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주가는 일반적으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강한 상태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보시면 5일선, 21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은 매수 평균가라고 그냥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수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매물대도 없을 거란 이야기죠.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시고요. 주가가 5일 이평선 위에 있는 동안은 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죠. 투자 심리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아까 지지선, 저항선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L지화학 차트고요. 이 5일선을 이 이동평균선이 이 주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그 밑에 21선이 지지를 해주고, 보시는 대로 만약에 21선도 이탈이 되면 61선, 61선이 이탈하면 121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차트입니다. 순서대로 지지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수 관점을 가지고 보시고, 이제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차례대로 돌파를 하고 이 이평선들도 상승 추세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도 됩니다. 자, 다음 역배열을 볼게요. 이제 역배열은 이제 정배열과는 반대예요.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부터 단기 이동평균선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아까 정배열이랑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121선, 61선, 21선, 11선, 11선, 5일선. 자, 반대로 이 주가가 5일선 밑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배열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그렇다면 이제 매물대가 더 많고 이제 투자 심리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저항선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제 주가가 5일선을 상향 돌파하면 그 다음 11선이나 21선이 저항선이 돼서 다시 내려주고, 또 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또 올라가려면 61선이, 또 121선이 이렇게 차례대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하고 저항선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상승하던 주가가 제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매도 관점을 가지고 주의 있게 보시고, 물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례대로 이제 11선, 21선을 차례대로 이탈을 하면 적극적으로 매도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급속하게 상향 돌파하는 지점을 이야기하고, 특히 주가가 바닥일 때 이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 주가 상승 신호이면서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급속하게 하향 돌파하는 지점이고, 반대로 주가가 고점일 때 나타나면 주가 하락 신호이면서 매도 신호이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만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60일선이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가져가시면 되시고, 반대로 60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그러면 5일선이 이탈할 때 이 부분에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TYM이란 차트고요. 이 종목은 아마 농기계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했다 다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고 이 5일선은 6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배열도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이치한불인데 이 종목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가지고 제 화장품 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똑같이 이제 횡보를 하다 하락을 해서 이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 해주고 그리고 나서 60일선도 크로스를 해주는데 여기에 장대 양봉이 또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정배열 다시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골든 크로스에 대한 예시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트고요. 반대로 데드 크로스에 대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제 5일선이 21선을 여기서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1선까지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이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이탈하고 나서 끝없이 하락을 해요. 27만 9,500원 하던 종목이 11만 9,400원까지 떨어집니다. 50% 이상 하락을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매매하실 때 기본적으로 본인만이 가진 원칙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혹은 손절가 이 부분을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손절은 이왕이면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배는 아프죠. 물론 배는 아픕니다. 근데 배만 아파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본은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손절을 못하고 내려버렸어요. 그럼 보통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못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저 바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가게 되는 상황은 쉽게 말해서 물린 거예요. 그죠? 보통 물리면 아프잖아요. 실제로 물려도. 그러니까 이 종목에 물려서 계속 바닥까지 간다는 건 몸도 마음도 다 아파요. 상처도 더 크고. 그래서 차라리 손절을 했는데 상승을 하면 배가 아픈 게 낫지 못 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는 것보다는 손절을 원칙을 지키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게 욕심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심리 부분이라서 이 심리적인 부분은 꼭 다스리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하나하나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넓고 한 발짝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고 심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마지막 교육이에요. 이제 수렴 발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은 이제 멀어지면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그리고 모이면 또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단기 및 중장기 각각의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구간입니다. 추세의 전환이 시작되기 초입 구간에 나타나며 한 지점에 모이며 힘을 웅추겠다 모았다가 발산을 하면서 뻗어나가는 시점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발산할 때 이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주가는 강하게 움직인다. 이 부분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선해보험 차트인데요. 이 종목 제가 저번에 금리 인상, 국채금리 말씀드릴 때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해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이평선들이 여기에 모여요. 그렇죠? 근데 이 이평선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은 이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매수가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상승을 가면 모두 다 수익 구간, 그리고 하락을 가면 모두 다 손실 구간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렴을 해가고 있다가 이제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급등. 그리고 배열도 정배열. 제가 배열은 이 이동평균선은 일부러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5일선, 21선, 61선만 남겨놓고 이제 지운 겁니다. 좀 더 좀 편하게 보시라고. 반대되는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고 횡보의 흐름을 보이죠. 이평선들도 모여 있고 그러다가 제 21 이평선 밑으로 캔들이 나오면서 딱 이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주가는 우하향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캔들과 이평선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봐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앞으로 차트를 보시거나 종목 보실 때 새로운 시선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기존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종목 보는 눈도 좀 더 넓어지실 거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계속 받으시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이제 성장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같이 오셔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교육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종목 리뷰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목이 됐었던 종목들 살펴보고 저번에 캔들 교육과 이번에 해드렸던 이동평균선 교육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DB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저번에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 부분에서 거래량에 실리면서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주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제가 저번 방송에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편의점 기업이고 이 편의점 기업 가운데서도 이제 기존 점 매출 성장률도 좋고 출점 속도도 앞서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방송에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상승하고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수렴을 하죠. 여기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요. 여기서도 장대 한봉 나오고 그리고 주가는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캔들 교육과 이동평균선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돼서 이슈되는 종목들 계속 갖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평선이 상승을 할 때 주가가 5일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제 5일선 위에 보여주고 이탈됐을 때 내려오고 다시 위에 돌파됐을 때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사고요. 저는 이제 이 게임을 보기만 하고 해보진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방금 교육해드린 이제 캔들과 이동평균선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이제 횡보의 흐름을 보입니다.
이평선들도 밀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이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시면서 복습할 겸 흐름을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방송에도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료를 생산, 공급하는 사료 부문하고 이제 기능성 소재를 매입, 유통하는 식품 부문에 주력하는 업체고요. 이제 곡물 사료 관련주로 분류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평선이 수렴하는데 여기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이제 골든 크로스 그리고 나서 상승. 그래서 주가는 정배열로 쭉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엔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레미콘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이제 새만금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제조 판매사 덕원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지금 새만금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이제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면서 과거 한 총리가 새만금 사업 육성을 강조한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종목이고요. 이제 이 부분도 보시면 이제 그런 소식들은 부분은 아예 차치하고라도 보시면 상승 인태 확인형 캔들이 나옵니다. 제가 캔들 교육 때 이 상승 인태 확인형, 상승 인태형 캔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상승 인태형 캔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이 가격이 이 전고점 있잖아요.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제 분봉을 다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되겠죠. 매수 타점을 보고 들어가셨다면 이만큼의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CI테크란 종목이고 이제 키오스크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키오스크의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그냥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오고 이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정배열의 위치로 바뀌면서 이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EM플러스죠. EM플러스는 이제 그래핀 기반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드론 전용 2차 전지 시장까지 사업 분야를 넓히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광물 증산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 장악형 캔들 나오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선익 시스템이고요.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접속기기에 탑재되는 유기 발광 아이오드 제조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메타버스 신사업 육성 계획으로 상승을 보인 기업인데요. 이 외에도 유엔젤이라든지 드래곤플라이, 바이븐 컴퍼니 많은 종목들 최근에 메타버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선익 시스템 역시 이제 우하향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의 흐름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샛별령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바로 연이어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신기계인데 이 한신기계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정책 관련주예요. 한신기계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탑재되는 공기 압축기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오랫동안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그렇죠? 횡보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이평선도 밀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날이 2월 28일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갭 상승을 하고 토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갭 상승이 나면 이 갭을 메꾸기 위해 흐름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이제 이 정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지지를 해주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 캔들 교육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정고점을 이 양봉이 훼손하지 않고요.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이 매수 급소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주가는 끝없이 상승, 다시 양봉, 상승,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고 아셨다면 매수 급소를 잡으셔서 분명히 수익을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보다가 굉장히 좀 대단한 건 아닌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신기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도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어떤 게 신기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수익 나는 종목들 같이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보내실 건가요? 공부하셔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서 스스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잡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되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시고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하셔야 됩니까? 핸드폰을 드셔야죠. 핸드폰을 드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세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 하단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노란톡 어플 실행하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 주식바이블 전태진 대표 검색을 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힘들거나 복잡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시고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서둘러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아침인데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 아침에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기분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할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불금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